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2025년 9월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3,15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의 미증시는 휴장했죠. 주식시장이 답답하게 가고 있다. 그러나 전혀 시장의 형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문 거래량이 줄었을 뿐이지 시장이 뒤로 밀린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기분일 뿐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형태는 지금 현재 건전하게 시장을 다지고 있고, 돈이 있는 부자들은 이런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이 답답한 게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 흐름이 단기적 상승에 따른 피로가 국내적, 대외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여러 형태들의 전쟁,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도 9월 첫 줄 한번 비상장 주식의 뉴스를 전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근마켓이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6%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4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나 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이 1223억 원, 영업이익이 34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44%, 119%나 증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하이퍼로컬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이용자를 높이고 있죠.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4,300만 명입니다. 월평균 가입 방문자 수가 2천만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당근마켓은 단순히 물품거래가 아니라 구인, 부동산, 중고차 거래까지 생활형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와 지역 기반 정보 탐색과 연계된 상품 광고 역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걸로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비상장 주식에서 당장 구매해도 이익이 날 주식 중 하나가 당근마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은 토스뱅크는 상반기 순이자액이 4,169원으로 작년 동기 13%나 늘었고, 순이자 마진이 2.57%, 작년 동기보다 0.10포인트나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이자 이익이 270원의 적자를 기록한 동시에 적자폭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수수료가 대부분 무료라는 대고객 비용구조 특성이 있지만 자산관리 또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함께 대출 등 시권의 다양화와 규모의 성장으로 비이자 부문 순이익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토스뱅크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16.35%나 기록했다. 불가피한 대출 성장 한계, 경기 불안 지속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은행업 본연의 경쟁력과 플랫폼 파워를 강화하며 의미 있는 실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발표했네요. 내실을 단단히 다진 만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혁신을 이어가고 포용 구매로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토스뱅크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뱅킹 관련 주식은 좀 더 보수적 관점은 조금 필요하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와 컬리가 신선식품 세부 배송을 확대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네요. 컬리가 상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흑자 전환 속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빗썸이 덜어낸 빗썸 IPO 작업의 본격 로드맵이 나와 있네요. 2024년 10월에 기업 실사를 통해서 2026년 1월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을 예상하고 있고, 3월 초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다. 2026년 4월경쯤 상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2위 빗썸이 IPO를 위한 몸집 출액에 나섰고, 지난 15일 이해 사업을 담당하는 일부 자회사를 빗썸A 가칭이도 분리했으며 인력 재정비를 위한 신규 인사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분할하지 못한 자회사는 정리 행보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빗썸 거래소 사업을 제한 모든 자회사를 떼내기 위한 작업은 아마 IPO 작업을 위한 본격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회사들의 사업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너무 상장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빗썸에 남아있는 자회사 대부분들이 적자를 보거나
숫자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장 예상 시점보다 이후인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어 빗썸과 함께 상장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로보틱스의 공모가는 얼마입니까? 라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7월 31일자로 심사를 청구했고 대략적으로 10월경이나 상장 심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공모가가 결정되나, 특히 로보틱스 관련 두산 로보틱스가 공모가 최상단에 확정됐죠. 라우 로보틱스도 공모가 최상단을 넘어서 희망 범위 상단에 꽂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공모가 대비 30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서울 로보틱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로보틱스가 우리는 테슬라와 경쟁하지 않는다, 산업용 자율주행 업계에서 가장 잘하는 큰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서울 로보틱스 대표는 기업 간 B2B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하면서 이가티 성장 포부를 전했습니다. 테슬라와 에이모가 B2C 승용 자율주행에 집중하는 동안 서울 로보틱스는 공장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 사유지 기반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B2B 자율주행 장점을 상용화 속도에서 찾았습니다. 사유지에서 운영되는 자율주행은 국가 규제보다는 고객 승인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장과 물류센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규제가 적고 빠르게 상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울 로보틱스는 이미 BMW,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차 탁송 자동차 분야에 상용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B2B 자율주행 시장을 수백 조 규모로 불러쓰리라고 전망했고, B2C 분야는 훨씬 더 큰 시장이지만 아직 테슬라도 완성하지 못한 분야라면서 대기업들은 더 큰 B2C에 집중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도시 단위 자율주행까지 가능하지만 당장은 공장과 물류센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2B 자율주행 업체들을 인수해서 거대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발표했습니다. 서울 로보틱스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는 분명 사람 대신 AI가 운전하는 물류와 제조의 혁신 현장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공모가의 책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 로보틱스가 상장되는 국내 AI 자율주행 시장이 1호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대목이다,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주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SW가 지금 현재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이 1200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종목 중 하나로 보고 있고, 현재 비상장 주식에서 유일하게 거래되고 있는 공모주 시장이다. 공모가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SW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 공모주 시장에 나왔을 때 들어가도 일부는 먹을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명인자금 공모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SW 9월 10일 날 돼 있는 이 공모주 시장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중국으로도 비상장 가장 공신력 있는 장입주식 사이트죠. 거래량 1위에서 10위까지 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나무 단기적 상승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 빗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래량이.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당근마켓,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정말 편입하기 좋다. 지금 현재 가격.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한정거나 이슈에서 큰 변동은 없고 다만 앞서 말한 대로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뒤로 밀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을 지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 워런 버핏 한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비싼 주식을 쌌을 때, 편입할 때 그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야 될 주식은 KOTC 시장의 서진캠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세코그룹의 장남승계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서진캠입니다. 세코그룹의 지배구조 상태에서 여러 계열사들이 있지만 매출액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진산업이 22억 원, 서진캠이 363억 원, 서진오토모티브가 1321억 원, 그 뒤로 에코플라스틱, 아이야가 안
3,069억 나오네. 코모스가 4,30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코그룹의 큰 주주의 형성을 보면 개인인 배석대당님이 22.9%, 서진캠이 18.2%, 인베스트 유나이티드가 18.3%, 자사주가 0.57% 되어 있습니다. 서진 오토부를 통해서 에코플라스틱을 지배하고 에코플라스틱을 통해서 아이아와 코모스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서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회사가 바로 비상장 주식 KOTC 시장에 있는 잔년도 363억을 기록하는 서진캠입니다. 서진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시면 100억 정도가 미보기아의 지식을 한 100%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보기아에서 서진캠의 20.3%, 랩스테크놀로지 21.8%, 세코홀딩스 100%, 브랜드 유니언이 30.7%나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코그룹의 100억 정도 라인으로 봤을 때 현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이게 서진캠이 하고 있다. 요즘 서진캠의 기사를 보시면 멕시코 누에브라온 에스코베도의 전기차 부품 공장 1단계를 준공했다는 기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고, 특히 이번 공장 설립 이후 향후 테슬라에도 전기차 전용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기 위한 서진의 포석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는 멕시코 누에보라 온주의 주도 몬테레이 인근의 산타 카타리나에 50억 달러, 약 6조 한 6천억이죠. 투자해서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언제든지 이곳에 전기차 테슬라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코그룹의 계열사 서진은 1999년 설립된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기업으로서 현대차, 기아, 쌍용차 등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GM 또는 FCA 등 해외 고객사에 꾸준히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진의 투자는 전기차 전환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진캠의 가감한 투자가 바로 멕시코에서 이루어졌고, 이 서진캠의 부채 비율 증가라든가 당기순이익 적자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승객키가 바로 미보기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보기아의 지분법에 따라서 오너 3세의 회사가 상장에 노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시점에 승계 트러그가 당겨질 것인가, 이것이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서진캠의 형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서진캠의 SA홀딩스, 서진산업 명품 기업을 아우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00억 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가 상장 로드맵을 발표한다면 충분히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진캠을 조금씩 편입해도 된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주식 비상장 주식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